결국 우리는 모두 거기에 도달했지만 당신이 떠났을 때 이 땅의 마지막 안식처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특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창의력을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근처에는 작은 무덤이 있으며 떠난 후에도 정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번호 1. 이것은 19세기의 슬프고 으스스한 이야기입니다. 1880년 어린 이나즈 클라크가 겨우 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잠긴 그녀의 부모는 전통적인 묘비가 아닌 그녀의 무덤을 위한 표지로 사용하기 위해 실물 크기의 소녀 동상을 의뢰했습니다. 시카고의 유서 깊은 그레이스랜드 묘지, 그레이슬런드 세머테리에 위치한 이나즈 클라크의 무덤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무덤 중 하나입니다. 조각품 자체는 시칠리아 조각가가 완성하는 데 1년이 걸렸으며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씨의 가혹한 영향으로부터 조각품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품 위에 투명 상자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 사항일 뿐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야간 경비원이 묘지를 순회하다가 이네즈 클라욱의 무덤을 지나가다가 소녀의 동상이 사라지고 상자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각품은 제자리로 돌아왔고 19세기 의상을 입은 소녀가 묘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번호 2. 러시아의 죽음의 도시. 다르가브 마을로도 알려진 죽음의 도시는 러시아 오스타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고대 묘지가 있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소지품과 옷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묻곤 했습니다. 이 중세 묘지에는 10,000명 이상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죽은 자의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서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도시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다면 가서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이트에는 매우 잘 보존된 99개의 중세 묘지가 있으며 모두 단일 창문이 있어 시체가 시간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일을 즐긴다면, 그것은 꽤 불안한 일입니다. 번호 3. 플로렌스 아이린 포드의 무덤.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고 나는 그것을 참을 수조차 없다. 플로렌스 아이린 포드, 플로런스 아이린이 포어드는 세상을 떠났을 때 겨우 10살이었지만 짧은 생애 동안 폭풍을 완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무덤을 특이한 방법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관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을 것이고 관 옆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딸 곁에 앉아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관 옆에 앉아서 악천후가 지나갈 때까지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 공간은 1871년에 지어졌을 때부터 1950년대까지 변함없이 남아있으며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이 추가되었습니다. 번호 4. 키루스 대왕의 무덤. 키루스 대왕은 기원전 559년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창시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기원전 530년 전투에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논박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죽었고 이것이 그의 무덤이라는 것을 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덤 자체는 이란의 먼 지방에 있는 돌로 지어진 영유이며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보존된 위대한 문화유산의 장소입니다. 구조는 6개의 돌계단이 있는 플랫폼과 건물의 일부인 그 위에 지붕이 있는 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무덤은 1972년에 개조된 후 2002년과 2008년에 다시 개조되었습니다. 매년 고레스 데일,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데이로 알려진 비공식적인 날의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번호 5 중국 초대 황제의 무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70년대 중반에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자체는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테라코타 전사의 장소이며 그들은 지금도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으며 무덤이 방해받지 않고 계속되는 동안 고고학자들을 바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수은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독성이 강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황제의 몸을 보호하는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꽤 위험해질 수 있으며 아마도 재미있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때문에 테라코타 전사는 고고학 노력의 주요 초점이 되어 왔으며 필멸자의 무덤을 조사하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라코타로 묘사된 수천 명의 전사와 말이 고대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완전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황제의 적들이 도착할 방향인 동쪽을 향하고 있는 특히 위협적인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각 조각품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얼굴 특징과 헤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착용하는 헬멧 유형에서 그들의 범위가 분명합니다. 각 조각상의 높이는 약 1.80m이고 무게는 최대 270kg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테라코타 전사들이 무덤에 묻혔다고 믿는 이유는 고대 중국의 사후세계 전통 때문입니다. 3000년 전, 고대 중국인들은 죽어도 사후세계에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귀족과 상류층은 하인들을 포함해 내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다. 그렇다. 하인들이 죽었을 때 왕족과 함께 산채로 묻어주는 전통이 있었다. 무섭고 약간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황제가 죽었을 때 모든 최고의 병사들이 함께 가야 했다면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하인들의 살아있는 몸을 도자기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번호 6, 2016년 5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택을 리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약 14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보존된 유해를 발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3세에서 5세 사이의 소녀의 시신이 들어있는 약 90cm 길이의 작은 관을 발견하고 놀랐고, 이는 도시를 사로잡은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풀어냈습니다. 조사 결과 19세기 말에 지어진 이 집에는 이 숨겨진 관의 존재를 모르는 여러 소유자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후 그 시체는 영양 섭취 또는 어떤 질병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소녀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장미를 들고 있었는데 이는 부유한 가족과의 연결을 암시하여 그의 정체에 대한 더 많은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부터 희귀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이 나돌았고 이는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년간의 DNA 검사와 연구 끝에 이 소녀는 1873년생인 에디스 하워드 쿡으로 밝혀졌는데, 쿡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샌프란시스코 사교계의 저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해답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도시 역사에서 잊혀진 한 장이 밝혀졌습니다. 번호 7 고고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비밀을 밝혀냈는데 그것은 바로 복잡한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된 600년 된 아즈텍 터널입니다. 터널의 길이는 약 8.5m이며 비, 물,
다산과 관련된 아즈텍 신 틀랄러의 묘사를 포함한 조각품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종종 툭 튀어나온 눈과 송곳니로 묘사되는 틀라록은 물과 파괴적인 폭풍을 다스리는 능력으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조각품과 함께 고고학자들은 앉아있는 인물과 외로운 발을 포함한 동상의 유적도 발견했습니다. 연구가들은 이 터널이 제국의 확장과 텍스코코, 호수를 가로지르는 제방을 포함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유명한 통치자인 목테수마 황제의 통치 기간에 건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막테주머는 또한 아즈텍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전쟁을 선포한 사람으로 풍작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 발견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예상치 못한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8. 중국 구이저우 귀주 성의 안운, 언온, 시인 안운, 언온의 동굴에서 드론이 평소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동굴 깊은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1000개의 관이 있는 동굴로 알려진 이 사이트는 고대 중국의 장례 관습에 대한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조상의 유해는 나무관에 안치되어 자연적으로 부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지역의 신앙에 따르면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굴은 도시와 현대 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계곡의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풍경은 산이 많고 험준하여 사이트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무관이 땅에 흩어져 선반 위에 쌓이고 암석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정교하게 가공된 반면 다른 일부는 시간의 흐름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한때 튼튼했던 나무는 이제 낡았습니다. 동굴의 분위기는 독특하며 마치 그 장소가 신성한 것처럼 존경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번호 9. 2017년 한 고고학자 팀이 이집트 아스완의 한 무덤에서 쿠베델하와 커비트 에러워로 알려진 유적지에서 미라를 발견했다. 이 발견에서 놀라운 점은 약 3900년 전의 중왕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미라가 골반이 골절된 징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여성은 불임이 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 문헌에 따르면 훈증은 불임에 권장되는 치료법 중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고고학자들이 미라를 조사할 때 다리 사이에 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그들은 컵 내부에서 탄 유기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집트 의사들이 여성이 죽은 후에도 치료제로 훈증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인들이 삶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의 가능성도 믿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사후 세계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불임임을 치료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급 의학 지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영적 접근의 또 다른 예입니다. 번호 10. 2013년 고고학자들은 페루의 제케트페케 강 근처에 있는 산호세 데 모로, 샌 호제이 더 모로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약 1000년 전에 번성했던 문화인 고대모체 사회에 저명한 여성의 무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의 풍부함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녀는 여사제, 여왕 또는 둘 다였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묘실에 위치한 무덤에는 묻힌 여성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의식용 도자기, 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여왕의 조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여성도 묻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
내공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모체, 모시, 족 사이에서 사후 세계로 가는 여정에 지도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관습입니다. 이 발견은 1991년 발굴이 시작된 이래 샌호제의 더 모로에서 발견된 높은 지위의 여성의 8번째 발견입니다. 이것은 페루 역사가들이 모체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여성이 정치 및 종교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그 문화에서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장례 풍습과 여성이 모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페루의 콜럼버스 이전 문명의 매혹적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번호 11. 2022년 3월, 고고학적 발견이 과학계와 베트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관계시설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인부들은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을 독특하게 만든 것은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크기의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아치 모양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매우 특이한 건축 양식. 베트남에서 고대 무덤은 드물지 않지만 이 무덤은 특이한 디자인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 유적지를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이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중국 송 왕조 시대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고대 문화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베트남이 풍부한 매장 관행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무덤 스타일은 예외이기 때문에 고대 베트남의 매장 전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1996년에 이 지역에서 우연히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보트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시의 장례 풍습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덤이 한 명의 거주자를 위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시신이나 신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고대 장례 관습과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연구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발견은 베트남의 고대 문명과 당시의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발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합니다. 번호 12. 2014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한 마을인 플러즈에서 고대 장례 관습의 희귀한 사례가 발견되면서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5세기에 지어진 교회를 발굴하던 중 하트 모양의 상자가 들어있는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매장구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의식은 중세시대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장기를 발견했는데, 금고에 있던 다른 인간의 유해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보호 물질로 처리된 심장은 온전한 세부 사항과 함께 놀라운 보존 상태를 보였는데, 이는 매우 세심한 보존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심장이 생명과 영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중세 문화에서 심장의 상징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장을 적출하여 따로 보존하는 관습은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 고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경심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지만 이 발견은 고대 장례 풍습과 당시 마음이 가지고 있던 상징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중세 사회의 전통과 신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발견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번호 13. 커필케이어의 신비한 무덤을 소개하면서 헬레니즘 시대인 기원전 2세기부터 이 고대 불가사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터키에 위치한 이 수수께끼 같은 무덤은 그 기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의 것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확실합니다. 거대한 입구를 닮은 바위 무는 겉모습일 뿐이다. 그 뒤에는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은 지하실이 있어 시체 한 구만 담을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 가려면 모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바위 문의 1m 높이의 좁은 사각형 구멍을 통과해야 합니다. 입구 상단에는 아이케제토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으며 그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리스 사령관의 이름일 수 있다고 추측하지만 이 무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호기심 많은 여행자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탐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장벽이나 경비원은 없습니다. 번호 14. 요르단에 위치한 제라시, 저러시는 고대 문명과 유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경험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서기 749년 대지진으로 모래 속에 파묻힌 번성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도시는 1906년 독일 탐험가 리하르트 제스퍼에 의해 재발견될 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고고학적 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라시는 중동에서 가장 잘 보존된 로마 도시 중 하나이며 방문객들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뚝 솟은 고대 기념물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적인 매력과 절묘한 로마, 공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건축물과 벽을 장식하는 부조로 구별되며 그 시대의 고급 예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 극장은 고대의 레크레이션 경주와 전투가 열렸던 저러시의 주요 명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배우들이 로마 군인으로 분장하고 극장에서 벌어진 전투를 연기하는 로마 군대와 마차 체험기라는 인상적인 쇼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쇼에는 전통적인 마차 경주도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도시 역사의 흥미진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인류가 혁신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번호 15. 하란, 헤이런. 마을은 터키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인간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그 기원은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곳입니다. 이 마을의 하이라이트는 꿀벌 세포를 닮은 어도비 주거지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간의 혁신과 환경 적응에 훌륭한 예입니다. 이 집들은 전체가 진흙과 햇볕에 말린 어도비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디자인은 극한의 기상 조건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면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더운 여름 동안 이 집은 자연적인 단열 능력 덕분에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겨울철에 추울 때 집은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설계로 인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각 집에는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 자연 환기 시스템을 만듭니다. 집은 지진, 강한 폭풍, 폭우와 같은 혹독한 자연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자연을 이해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주자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이 집은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과 일 모두에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 가능한 건축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주택의 영리한 디자인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때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원래 집 옆에 추가 집을 짓고 벽 사이에 아치를 만들어 연결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건축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하란의 진흙 벽돌 주택은 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상징입니다. 번호 16.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신비한 전설인 멕시코의 죽음의 기둥으로 이동합니다. 멕시코의 산 파블로 빌라 데 미틀라,
샌 파블로 빌러 더 미트러 라는 도시 중심부에는 죽음의 기둥으로 알려진 돌 조각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당시 죽음의 도시라고 불렸던 미트러시의 고대 지하 통로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매혹적인 고고학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기둥은 사람의 운명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척추에 팔을 두르고 움직이면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는 척추를 만지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입증된 사실보다 더 인기 있는 해석입니다. 다양한 버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가 공유하는 것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를 사로잡은 미스터리한 분위기입니다. 기둥은 고대 사후 세계와 관련된 의식에 사용된 터널 네트워크의 일부인 지하 통로 중 하나에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대 미틀라 주민들이 중요한 의식의 일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유물과 함께 이 깊은 통로에 묻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둥의 정확한 기원과 그것을 둘러싼 전설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는 없기 때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대중의 기억 덕분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둥 주변의 방과 터널은 매우 복잡하여 이곳이 단순히 일반적인 무덤 이상의 목적을 수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의 기둥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는 관광객과 모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 기둥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중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대중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번호 17. 그리고 우리가 거대한 무덤이 아무데도 없는 곳에 있다고 말하면 꽤 소름 끼치죠. 글쎄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에는 모래 위에 신비한 거대한 건물이 있으며 무덤입니다. 맞아요. 이 외로운 성이라고 불리는 이 성은 아스라 알피드의 무덤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무덤은 2000년 전 나바테아 문명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에그라의 묘지에서 발견된 돌에 대한 세심한 지식과 동일합니다. 아스라 알피드의 무덤은 말 그대로 사막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그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마더인 살레이의 광대한 고고학 유적지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20세기 초에 발견되고 탐험되었으며 500개 이상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나바테아 도시 에그라, 이그러의 흔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파사드는 무한한 디테일로 조각되어 있고 다른 파사드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 중간에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무덤에 묻혔다는 증거가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깨어나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